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사장의 균형이라고 하는 큰 주제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투쟁에서 균형으로 페이지 169페이지예요. 네, 펜이 잘 안 나오네요. 바꿔와야겠어요. 이 모나미 플러스 펜이 여긴 안 파니까 한국에서 물품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을 때 요청을 해서 이걸 좀 받아온 거거든요. 빨강색, 검은색, 파랑색 이렇게 해서 이게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한국엔 펜이 워낙 좋은 것들이 많아서 그 당시에는 이 펜이 좋은 줄 몰랐는데 막상 여기서 써보니까 아주 마음에 들어요. 투쟁에서 균형으로 페이지 169페이지고요. 전체 큰 주제인 균형, 그리고 균형과 관련해서 잉여 포텐셜, 그리고 중요성, 이런 개념이 따라오죠. 균형에 대한 대단원의 막이 투쟁에서 균형으로라는 제목으로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잉여 포텐셜을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한 요인들이 사실상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균형력이 깨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잉여 포텐셜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중요성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중요성을 낮추면 균형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균형은 균형이 있는 상태를 균형이라고 한다면, 균형을 깨트리는 것, 어떤 특정하게 압력을 집어넣어서 균형을 일그러뜨리는 이것이 잉여 포텐셜이고요. 잉여 포텐셜이 일어났을 때 반작용이 일어나죠. 이것이 균형력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복원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부메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역풍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뜻하지 않는, 뜻에 반하는 환경이 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그림을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균형력을 일으키는 잉여 포텐셜을 제거함으로써, 다른 말로 중요성을 낮춤으로써 균형을 다시 되찾는 것, 균형을 되찾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다. 모든 문제는 중요성이 들어가서 균형이 깨짐으로써 나오는 이 균형력의 작용이 표면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는 것이다. 개인적인, 내적인 문제든 외적인 문제든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든 간에 모든 문제들은 균형력이 깨진 데서 오는 것이다. 몸의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모든 문제들, 재정적인 문제까지도 균형력이 깨진 것에서 오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표면적인 문제에 집착해서 일희일비하고 민감하게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분개를 하고 하는 그러한 투쟁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근원인 이 에너지 차원의 잉여 포텐셜이 들어간 상태, 중요성이 들어간 상태, 이것을 낮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근원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알고 있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대할 때 우리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점 또는 태도인데요. 관점이 내적인 것이라면 태도는 외적인 것이 되겠죠. 관점과 태도를 바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성에 대해서, 균형력에 대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한마디는 뭐냐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라.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라. 이게 오늘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럼 어떤 태도였죠? 우리는 문제를 보면 먼저 투쟁하려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위협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 하는 반응이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그러죠. 맞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이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트랜서핑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반응은 투쟁도 아니고 도피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통과시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 관점이 뭐예요? 우리는 많은 때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해요. 문제를 문제로 여기기 시작하죠. 최초의 문제는 점이었죠. 그런데 문제를 문제로 보기 시작해요. 문제거리로,
근심 걱정거리로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문제는 점점 커집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그 문제거리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 문제가 커졌는데 그것이 진짜 문제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뭐예요? 이 문제를 보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선.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문제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태도를 전환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투쟁하는 반응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균형으로 바뀌어야 된다. 균형을 뭐예요? 이것은 중요성을 낮추란 얘기예요. 문제, 표면적인 문제와 맞서 싸우지 말고 그 문제를 일으키게 된 배경, 근원, 그것을 찾아서 깨어진 균형 상태를 복원해라. 이 얘기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4장에 나온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모르더라도 이 핵심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적용만 하셔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신나이라고 하죠.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항하면 지속되고 바라보면 사라진다. 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이 첫 번째 문장은 정확한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항하면 그 환경이 지속된다. 그 저항이 뭐예요? 저항이 그 드러난 문제를 대해서 맞서 싸우는 거죠. 맞서 싸우는 게 뭐예요? 표면적인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고치려고 그래요. 교정하려고 그래요. 지적질하려고 그래요. 내 수하의 안에 두려고 그래요. 내가 통제하려고 그래요. 환경을, 원치 않는 환경을 벗어나려고 그래요. 뛰쳐나가려고 그래요. 도망가려고 그래요. 애써서 무시하려고 그래요. 투쟁 도피 반응이죠. 그게 저항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환경이 오히려 지속된다. 나는 싫어서 도망가는데 계속 나를 따라온다. 나는 싫어서 몰아내려고 힘을 쓰고 있는데 저쪽에서 나를 더 힘들게 한다. 지속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갈등을 회피하려고 도망가면 갈등이 지속되고, 갈등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주먹을 들었더니 오히려 내가 더 얻어맞는 상황.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환경과 맞서 싸우지 말아라. 지속된다. 왜 지속될까요? 그러한 환경의 원인은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균형력이 작동한 결과인 것인데, 그러면 빨리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것은, 이런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내 안에 뭔가 중요성이 들어가 있구나. 내적인 중요성이든 외적인 중요성이든 어딘가에 상당히 중요성이 높아져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하고서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이 줄어들죠.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봐야 돼요? 환경을 바라보기 전에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많은 때 주어진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어떤 환경이 오면, 어떤 사건이 오면 그것을 예민하게 거기에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일이 온 것은 내 이전의 태도가 이중거울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이 계속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1, 2, 3을 쏘았으면 시간이 흐른 뒤에 1, 2, 3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온 1, 2, 3이 싫다고 그래서 1, 2, 3과 싸워요. 그럼 1, 2, 3이 또 와요. 없애려고 그래요. 1, 2, 3이 또 와요. 1, 2, 3이 싫으면 1, 2, 3이 왔을 때 이제는 4, 5, 6을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1, 2, 3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나에게 4, 5, 6이라는 환경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 에너지, 사념을 지속적으로 한 방향을 유지해서 방사하는 게 필요하고,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제로 상태로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지속하고 유지하는 이 과정이 다가오는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좌우하는 아주 관건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태도와 관점, 내적인 태도를 주의해야 된다. 어떤 환경이 왔을 때 우리의 반응은 내 안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지? 내 안에 균형 잡아야 될 게 뭐가 있지? 치우친 게 뭐가 있지? 그동안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소홀히 했던 게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란 얘기죠.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찾았을 때 복원이 되기 시작해요. 마음도 복원이 되고, 생각도, 감정도, 환경도, 몸도, 모든 게 다 복원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이다.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균형을 잡아야 되고 질서를 잡아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나의 내면의 에너지를 점검하라는 얘기죠. 나의 내면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나에게 들어간 중요성이 무엇인지 이것을 점검하라는 거죠. 외부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외부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고 내비둬라. 환경에 손대지 마라. 이미 벌어진 일에 손대지 마라. 당신이 어떤 법적인 문제 아니면 도의적인 문제 이런 걸 이제 사리와 도리라고 그러죠. 사리나 도리에 어긋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는 있죠. 명백히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져라. 그러나 심지어 법적인 문제를 할지라도 내가 책임질 부분이 아닌 바에야 그것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뭐 소송전을 벌인다든가 이런 부분은 일단 보류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내면으로 돌아가서 이 환경이 오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원인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원인을 먼저 찾는 것이 그것이 급선무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화가 나니까 맞서 싸우기 시작하죠.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다가 여러분들은 계속된 사념을 방사하면서 계속 원치 않는 환경을 끌어오다가 나중에는 유도전이라는 것에 휩싸여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나락으로 소용돌이 쳐가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신호고 그 신호는 균형을 잡으라는 신호인데 그 신호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신호를 무시하고 경찰 사이렌을 무시하고 쫓아오는 경찰차의 제지를 무시하고 달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명심을 하시고 어떤 문제가 벌어진다, 환경 속에서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또는 예상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그것을 나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나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호다. 무언가 내 안에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또는 관계 속에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심지어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균형을 깨트리지 않았더라도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어떠한 단계에 진입을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이라는 것을 눈앞에 있는 곳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에너지적이고 근원적인 본질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할 때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한 영양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의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건 체험 속에서 경험을 해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방주사로 먼저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수용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체험을 할 때 설령 이전의 반응이 나오더라도 다시 생각의 방향을 전환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의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하다 보면 이 말이 맞구나. 정말 맞네. 그러다가 나중에 뭐예요? 관점이 확 전환이 됩니다. 완전히 전환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됐고 그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뀜으로써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펜듈럼이 힘을 쓰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트랜스서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환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환경을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환경이 올 겁니다. 심지어 유도전이가 여러분들을 휩쓸려 가려고 하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알고 이치를 알고 경험을 통해서 체화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결코 휩쓸려 가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틈새를 발견할 거예요. 태풍의 눈 안에 머무르게 될 겁니다. 이것을 잘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들의 삶에서 적용을 하시기 바라요. 이제 책을 보면서 읽어보면서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일찍 쉬고 책으로 돌아갈게요. 잠시 쉬었다 올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169페이지 한번 볼게요. 모든 어려움, 성가신 일, 문제거리들은 균형력의 작용과 관련되어 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균형력에 저항하는 것은 소용없는 짓이다. 네, 균형력과 맞서 싸우지 말아라. 균형력, 복원력, 부메랑, 여러분들 환경을 통해서 오는 역풍, 뜻하지 않은 환경, 원치 않는 상황, 이런 것들을 맞서 싸우지 말아라.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있는 대로 그냥 일단 받아들여라. 받아들임이 시작이죠.
바라본다는 것은 받아들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통과시키는 거예요. 예, 일단은 바라봐라. 상황을 면밀히 허용하고 바라보고 손대지 말고 내버려둬라. 내비도 이게 아주 좋은 태도예요. 예, Let it be 이 노래를 많이 들으세요. 예, 내버려 두세요. 밑에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한결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 딱 한 가지 일이 있다. 자기가 부여한 중요성의 기초 위에 벽을 쌓아놓고는 그것을 넘어가려고 끙끙대며 기어오르고 지나가려고 머리를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벽을 넘어가려고 애쓰기보다는 기초에서 벽돌 몇 장만 빼내어 벽을 무너뜨리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게 벽돌을 이렇게 무수히 쌓아 올렸어요. 네. 그리고 이 벽돌을 누가 쌓아 올렸어요? 내가 쌓아 올렸어요. 내 생각과 태도로 쌓아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벽돌을 통과하려고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벽돌은 계속 높아져요. 아이러니하죠? 이 벽돌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할수록 벽돌은 점점 높아지는 원리.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벽돌을 쌓아 올린 그 근원을 알아차려야 되죠. 그게 뭐예요? 나의 태도, 생각, 중요성. 아, 내 생각이 벽돌을 높여놨구나. 그래서 생각을 조절하고 내 중요성을 낮추다 보니 벽돌이 자연스럽게 허물어진다. 이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벽돌을 뭘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원치 않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치 않는 환경을 극복하려고 애쓰면 자꾸 높아져요, 그 벽이. 그리고 그걸 더 극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지쳐가요. 설상가상의 국면이 되는 거죠. 본질은 뭐예요? 그거 마치 버튼 하나 누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중요성을 낮추기만 하면 환경이 사라진다. 이 매트릭스와 같죠? 예. 이 깨어있는 상황에서 이 매트릭스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 이 현실이 완전히 시스템에서 조종하고 있는 프로그램, 허상일 뿐이네? 그걸 알게 됐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상현실, 요즘에는 그 고글을 딱 끼죠. 예, 그래서 가상현실 체험을 하죠. 고글을 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것들이 실제 우리가 겪는 것처럼 몸의 감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두려움도 나타나고 흥분도 되고 여러 가지 감각들이 직접 겪는 느낌을, 현실에서 겪는 느낌을 똑같이 감각적으로 경험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할지라도, 착각을 할지라도 깨어날 수 있죠. 아, 맞아. 나는 지금 가상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 정말 진짜 같네. 그러면 두렵지만 그렇게 죽을 만치 두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두려워도 멈출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오히려 적당히 즐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현실에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이라는 것은 가상이 아닌 현실이다. 그래서 이건 진짜다. 이건 진짜인데 바꿀 수 없다. 가상은 바꿀 수 있지만 현실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현실에 대한 관점이 사실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조차도 또 하나의 현실이라는 꿈에 불과하다는 거죠. 꿈에 불과하다. 그림자다. 우리는 이 그림자라는 것을 알 때 현실이라는 꿈에서 깨어나서 자각몽을 꾸듯이 이 현실을 우리가 주무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주물러요? 가상현실에서 스위치를 끄듯이, 아, 이제 그만해야겠다. 스위치를 끄듯이 중요성을 낮추는 순간, 깨어나서 중요성을 낮추고 내 의식을 조절하는 순간 이 실제 같은 현실, 실제처럼 나를 흔들어대는 현실이 싹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데 어때요? 서서히 사라져요. 특징이 시간 안에 물리적인 현실은 서서히 사라진다는 거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여러분의 태도를 전환하고 지속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걸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실험 삼아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투쟁하던 삶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타고난 능력과 여러분들의 의지를 사용해서 독하게 그렇게 계속 하실 수 있다면 하세요. 그걸 누가 말립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데 사람들이 더 추종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냐고요.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뜻대로 안 되는 게 반복되지 않았어요? 패턴화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만 끊어내고 싶은데 여길 끊었더니 저기서 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패턴이라는 게 뭐예요? 구조는 똑같은데 내용만 다른 거예요. 내용만. 믹서기 안에 들었어요. 여기에 사과를 넣던 바나나를 넣던 베리를 넣던 나오는 건 똑같아요. 그냥 갈아져서 나오는 결과는 똑같아. 그냥 이 통 안에 들어가면은 똑같은 거예요. 뭘 넣어도 결과는 똑같아져. 패턴이에요. 나는 즙을 내서 먹고 싶진 않은데 이 통 안에 들어가는 순간 다 즙이 돼서 나와요. 내용만 달라졌을 뿐 결과는 똑같아요. 이 통 속에 들어가 있는 것에서 나오셔야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내용물만 달라지고 대상만 달라졌을 뿐 결과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가.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힘조차 많이 사라졌다면, 그러면 이제 뭐예요? 전환하라. 바라보는 것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균형을 잡아가는 것으로, 중요성을 낮추는 것으로, 내 내면으로 돌아가서 이제 환경과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보시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드릴게요. 170페이지입니다. 중요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감정과 싸워 억누르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지나친 감정은 중요성이 만들어낸 것이다.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그 원인이란 사건과 대상들에 대한 당신의 태도이다. 이 태도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별표를 치시던가 태도. 태도. 여러분들의 태도다. 태도. 태도라는 것은 일관된 걸 얘기해요.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만큼 잘 안 바뀐 것이죠. 그래서 태도를 바꾸라는 얘기는 새로운 태도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일종의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식을 했다면 그 다음은 습관화할 때까지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야 태도가 전환이 돼요. 관점은 한 번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태도는 그 관점을 유지하면서 몸으로 지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속하십시오. 그럴 때 태도가 바뀝니다. 그 밑에 읽어볼게요. 나는 당신이 인생을 가능한 한 철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권한다. 중요성은 오직 문제거리 외에는 아무것도 불러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네,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중요성을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치관의 문제도 포함된다고 얘기했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여러분들 가치관하고 매우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입신양명, 성공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의 태도를 좌우하거든요. 어떤 선택을 좌우하거든요. 결국은 밑바탕에 있는 가치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태도를 유지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러한 가치관이 전환되게 되면 그 이전에 있었던 이전의 가치관이 붙들고 있던 것들이 다 놓아지게 되는 거죠. 가치관은 마치 고구마 줄기를 끌어내는 것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가치관을 끌어올리면 그 가치관이 붙들고 있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중요성을 낮추는 데 있어서 상당히 더 깊은 차원의 중요성이에요. 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에 중요성을 부여했느냐. 그래서 이 가치관이 전환이 되면 더 여러분들의 중요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더 건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가치관이 전환이 되면 새로운 것을 끄집어 올리게 되는 거죠. 새로운 것을 끄집어 올릴 때 여러분들은 낡은 것들은 더 이상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런 원리로 이 가치관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하는 이거는 일종의 세상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철학적인 시각이죠. 철학적이라는 것은 근원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본질과 근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근원, 모든 삶의 번뇌, 문제, 갈등, 거기에 대한 근원적인 시각이 뭐냐? 그것은 중요성이다. 문제는 왜 오느냐? 우리의 내적인 중요성을 알아차리라고 오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변화시킬수록 우리는 성장한다. 이게 이제 일종의 트랜서핑 철학이라면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이제 중요성을 낮추는데 중요성에는 외적 중요성과 내적 중요성이 있다고 그랬죠. 외적 중요성을 줄이는 방법은 뭐예요?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외적 중요성은
무관심이나 과소평가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무관심은 뭘 뜻하냐면 애써서 무시하려고 애쓰는 걸 말해요. 무시하려고 애쓰는 거. 중요성 제로라는 것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중간 제로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무관심이나 과소평가는 이 마이너스 방면으로 중요성이 들어간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결국은 플러스 상태의 중요성과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균형력이 또 오게 돼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억누르지 말아라. 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적 중요성을 낮추는 아주 좋은 방법은 이 노래를 부르세요. Let it be, let it be. 노래를 부르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모든 것은 질서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이러쿵저러쿵 제가 왜 저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토를 달고 의견을 달고 분개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자연과 세상과 이 펜듈럼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은 질서를 향해서 가게 되어 있고요. 펜듈럼이 질서를 깨트리면 다른 펜듈럼이 와서 또 싸우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질서를 향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질서를 깨트리면 균형력이 작동하죠. 그러니까 균형력이 작동하는 거 역시도 질서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인류사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 안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이 뭐예요? 균형력의 작동이라는 시각으로 본다면 오히려 적극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거죠. 그 이면에 뭔가 더 좋은 것이 다가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전환의 신호일 수도 있고요. 또는 복원의 사인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내버려 두세요. 얘기하잖아요. 내버려 두시고 냅두시고 너나 잘하세요. 그것만 하면 돼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은 각자 감당해야 할 몫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여러분들 사람 어떤 것이 싫다고 막 응징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두시고 다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찾아가게 돼 있으니까 내가 먼저 제자리를 찾자 이거죠. 내가 제자리를 찾으면 나를 둘러싼 환경이 제자리를 찾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각자 자신의 존재를 제 위치에 두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둘러싼 환경을 질서 안으로 가지고 온다면 그것이 바로 사실은 에너지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본질적인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내적 중요성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 또 오해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오죠. 내적 중요성을 줄인다는 것도 체념이나 자기 비하와는 관계가 없다. 자신의 실수와 죄를 후회하는 것은 장점과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나 매 한 가지이다. 극과 극은 통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치우쳤던 분들은 이것이 튕겨져 나가서 이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가는 경우가. 이걸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다만 이걸 아셔야 돼요. 중심으로 오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균형을 잡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이 상태에서 균형을 조금씩 잡아갈 수 있다면 가장 좋죠. 그런데 이것이 뻥 터질 때가 있어요. 터지면 반대급부로 날아갑니다, 여러분. 풍선에 바람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멀리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멀리 나가요. 그러면 반대 극단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저렇게 얌전한 애가? 그런 말을 듣는 이유가 너무 얌전하고 너무 착해서 그래요.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균형력을 잡기 위한 것을 아셔야 된다. 그래야 빨리 돌아온다. 멀리 가더라도. 그러지 않으면 당황한 나머지 여기서 또 다른 에너지로 이걸 누르다가 양극단을 오가면서 에너지만 소진시키는 그러한 극단적인 환경에 빠지게 된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밑에 맨 마지막 줄입니다. 당신의 장단점을 높이 들어올리지도 낮추어 보지도 말라. 내면의 평화를 향해 나아가라. 당신은 중요하지도 않고 무가치하지도 않다. 이 말이 좋은 거예요. 당신은 중요하지도 않고 무가치하지도 않다. 양극단에 빠지지 말아라. 나는 그냥 나지 뭐 이거예요. 그냥 나는 나지 뭐 있는 그대로 이게 나지 뭐.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나는 그냥 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온갖 경험들, 지식들, 사람들이 나한테 말해준 것,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한 것,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 또 내가 경험했던 나만의 역사, 여기서 축적된 그 결과물로서 나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과거가 어두웠던 분들은
그 어두운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벗어나질 못하잖아요. 그 벗어나지 못하는 걸 벗어나려고 과거와 또 싸움을 시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부정하지도 마시고 이것만을 수용하지도 마시고 무수한 나중에 이것도 포함한 나가 존재하지만 나는 지금의 내가 나란 얘기예요. 가능태 공간 얘기했잖아요. 무수한 공간에 무수한 현실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무수한 나의 다양한 버전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에서 이러한 나로 존재하는데 그게 전부라고요?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나는 내가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묶여 있잖아요. 이 묶인 데서 먼저 나오셔야 돼요. 왜 묶여요?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나를 쌓아가잖아요. 나에 대한 개념을. 그러한 정체성에 나오셔야 돼요. 매 순간 매 순간 나는 새로워질 수 있고 매 순간 선택하는 그 선택하는 내가 진정한 나라는 거죠. 심지어 나에 대한 모습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어요. 그 순간에 내가 진짜 나라는 거죠. 그 관찰하고 참여하는 내가 나인 겁니다. 무대 위에서 연기하면서 무대 밖에서 관객으로 바라보면서 전체 무대를 감독하는 나, 그 나가 진짜 나라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171페이지로 가시면 여기에 아주 또 따로 떼서 특강을 해야 될 정도의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요. 유머 감각입니다. 유머 감각. 네. 유머 감각은요, 이 펜듈럼을 헛발질하게 만드는 강력한 수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유머 감각 있습니까? 다른 말로 이제 재치나 위트일 수 있죠. 유머 감각입니다. 그냥 유머를 외워서 전달하고 구사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로 재치나 위트와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이것은 창의성과 관련이 있어요, 사실. 창의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유머 감각이 높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유머 감각이 일어나려면 규칙을 비틀어야 되거든요. 규칙을 비틀어야 유머라는 게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규칙을 깨트리고 비틀고 새롭게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창의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창의적인 사고를 여러분들이 촉진하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유머 감각을 기르게 되면 창의성도 향상이 됩니다. 유머 감각을 기르는 방법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만약에 유머 감각이 없다? 일단 첫 번째 원칙은 많이 접해야 돼요. 예, 유머를 많이 접해야 돼요. 그것이 책이 됐던 만화가 됐던 웹툰이 됐던 영화가 됐던 사람이 됐든 개그 프로가 됐든 뭐가 좋아요? 뭐든지 좋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재밌게 웃을 수 있고 생각이 아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자극해 줄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좋습니다. 일단 많이 받아들이세요. 예, 많이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유머 감각을 키우려면 먼저 유머를 많이 접해야 된다. 많이 접한 다음에 뭐요? 그것을 이제 충분히 접하게 되면은 유머 코드를 이해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만만한 사람한테 해야 돼요. 만만하지 않은 사람한테 하면 매우 어색해집니다. 그 어색함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정말 재밌고 깔깔깔 웃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했는데 매우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죠. 하나도 안 웃기고 무한지경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한지경에.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하려면 만만한 사람한테 구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무한한 상황이 와도 괜찮은 상황. 예. 그래서 그걸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자신감이 붙어요. 그러다 보면 일상에서 적용이 되고 재치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머 감각을 키우시려면 이걸 일로 하지 마시고 유머를 즐기시고요. 재밌는 일을 자꾸 만드셔야 돼요. 재밌는 일, 웃을 일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아주 보약입니다, 보약. 그래서 유머 감각, 재치, 위트를 키우셔라. 펜듈럼을 이기는 강력한 수단이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이제 뭐 유령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책들에서 유령을 쫓아내는 비법이 유머다. 이런 얘기를 하는 책도 있습니다. 172페이지예요.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은 자신이 외적, 내적 중요성 안에서 뒹굴고 있다는 사실을 제때에 기억해내는 것이다. 네, 이미 다 지난 다음에 아는 것이 아니라 빨리 알아차리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이 알아차리려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깨어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몸에서 신호가 와요. 네. 감정에서 빨리 알아차리면 좋은데 이게 조금 느리면 감정은 몸하고 직결돼서 몸으로 오는데요. 몸이 어떻게 와요? 경직됩니다. 경직. 긴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몸의 이완 상태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시로 여러분들이 호흡과 함께 몸을 이완시키는 연습을 수시로 하세요. 걸을 때, 앉아있을 때, 대화할 때도 심지어 수시로 몸에 어디 긴장돼 있지 않나? 그럼 빨리 호흡을 하면서 호흡과 함께 이완시키는 연습, 이걸 수시로 해보십시오. 산책을 할 때도 호흡과 함께 몸을 이완시키는 방식으로 산책을 해보세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몸에 대해서 깨어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깨어있게 되고요. 자신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중간에 읽어볼게요. 어떤 일을 대비할 때마다 거기에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자기 자신을 포착하라. 하려고 하는 일이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거기에서 바람을 빼라. 네, 바람을 빼라. 여러분들 이 말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이완하는 거. 몸을 하나의 풍선이라고 생각하면 풍선에 바람이 잔뜩 들어갔다가 후 빠지는 거 있죠. 그것처럼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호흡을 내쉴 때 몸에 들어간 바람이 쑥 빠진다고 생각하시면서 이완을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와 동시에 특정한 상황이 나를 긴장시켜요. 후 하면서 바람이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여기에 여러분 별표를 해야 될 일종의 이건 트랜서핑 확언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라. 행동할 수 없다면 생각하지 마라. 이거는 확언으로 쓰셔도 돼요. 행동할 수 없다면 생각도 하지 말아라. 생각을 했다면 행동하라. 왜냐하면 행동 에너지가 들어갈 때 잉여 포텐셜이 사라진다 이 얘기입니다. 173페이지 위에 볼게요. 이것도 확언으로 사용할 수 있죠.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내적 중요성을 낮추는 말입니다. 그 일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외적 중요성을 낮추는 말이죠. 이 두 가지를 확언으로 사용하셔도 좋아요. 이제 173페이지 마지막 단락이에요. 이 부분은 예전에 어떤 분이 또 질문하신 것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죠. 그러면 시험 치기 전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의도적으로 상상하면 점수 좋게 받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그렇게 되진 않는다. 그 얘기죠. 읽어볼게요. 최악을 상상하는 당신의 의도가 인위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속이려고 아무리 애써봤자 그것은 어디까지나 모조품일 뿐이다. 그것은 에너지 기반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악을 상상하면은 최상으로 가지 않을까요? 하는데 이것이 중요성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하려는 의도에 이미 중요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두렵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로 상태라는 거는 두려움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오는 대로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집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지도 않죠. 그래서 중요성이 낮춰진 거고 그래서 일이 풀리는 거예요. 오는 대로 받아들인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지금 이 순간 중요성을 낮출 뿐이다. 결과에 대한 중요성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만들어내요. 결과에 대한 중요성을 낮추시고 과정에 대한 흥미와 몰입을 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솔직해지는 게 중요해요. 솔직해지는 게. 반대급부로 내리누르는 것은 솔직하지 않고 그거를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반대급부의 에너지가 작용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볼게요. 174페이지 마지막 단락. 빠져나갈 곳이 아무데도 없다고 느끼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그 생각을 펜듈럼으로부터 얻은 것이다. 펜듈럼은 당신을 최면에 빠뜨려 놓고 계속 지배하면서 에너지를 빨아먹고 있다. 그 다음 말, 이것도 확언으로 써도 좋은데 이거 밑줄 하시면 좋아요. 벗어날 길은 항상 존재한다. 벗어날 길은 항상 존재한다. 걱정 말라, 절망 말라, 길은 있다. 언제나 길은 있다. 언제나 길은 있다. 내가 찾지 못했을 뿐. 내 앞에 길이 있다. 나는 깜깜한 안개에 둘러싸여서 보지 못할 뿐 내 앞에 길이 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내가 안 보인다고, 모른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은 있습니다. 항상 길은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거 175페이지. 우리는 매사에 균형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그것을 너무 극성맞게 따르지는 말도록 경고해야겠다. 이 균형을 잡으려는 것에 중요성을 부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중요성을 낮추는 일에 중요성을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수치가 정해져서 정확히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범주가 있는 거예요. 범주. 이 범주를 지켜주라는 얘기예요. 이 범위를. 이 범위를 나가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그 감각을 익히는 것, 이것은 체험을 통해 익히는 겁니다. 이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중요성을 낮추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서조차도 힘을 빼시라. 이것이 오늘 마무리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균형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1권이 벌써 이제 한 3분의 1 남았나요? 거의 다 진도를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꾸준히 따라와 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또 최근에 연결돼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꾸준히 지속하시고요. 여러분들 예전 영상에 댓글 남기시는 것도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요.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주시고 오픈챗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이메일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 심리맨 상담소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맨 개인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심리맨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마음이 끌리시는 분, 상담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오픈챗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